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2차 부등식은 사실 부등식은 곁다리에 가깝고 2차 함수에 가까운 단원이며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그래프 개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단원이므로 좀 완벽에 가깝게 숙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인 추천은 서로 다른 한 문제집 5권 정도를 구입해서 다 풀어보는 게 좋은 단원, 수학 상편, 탑의 2차 함수 단원과 함께 공동으로 랭크시키고 싶은 그런 단원이랄까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미분과 적분 쪽 배우게 되면서도 꽤 많이 활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다져두면 나중에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 그리고 y의 범위를 통해서 그래프에서 성립하는 범위를 찾아서 x의 범위를 정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평면좌표 단원 다음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리란 생각이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여튼 푸는 방식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뭐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x축, y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절편을 두 근인 알파와 베타라고 보통 놓게 되죠. 그죠? 자, 요걸 x축이라고 하는데 y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fx라고 했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fx, 즉 함수의 값은 결국 y 값이잖아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 이런 걸로 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fx가 0보다 작다는 건 fx는 y예요. 결국 y값이 0보다 크다, y값이 0보다 작다란 말이야. 근데 x축을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y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지. 올라가고. 그럼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이쪽이란 소리겠죠. 그럼 이쪽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곳. 그지? 그럴 때의 x값들의 범위를 결국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 y값이 0보다 작은 거, y값이 0보다 작은 거랑 만나는 점들은 여기겠죠. 그럼 얘가 만날 때의 x값,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이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죠. 여기서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x는 알파보단 작거나 이런 범위들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뭐 그리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뭐 사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해가 주어졌을 때 뭐 그 해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해가 이렇게 알파 베타로 주어졌을 때 이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뭐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해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따라서 A, 그래서 이런 꼴이면 0보다 크다, 이런 꼴이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0보다 작다 크다를 붙여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유형편에서 같이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튼 근으로 하는 방정식 만들어주고 방금 배운 2차 방정식, 예전에 배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방금 배운 2차 부등식의 특징대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아니면 사이다 요거를 정해주는 건 결국 부등호의 방향은 방금 배운 걸로 그냥 정해주면 되는 정도? 이거 외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이 뭐 항상 성립할 조건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프의 개형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 그럼 fx가 뭐 0보다 클 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0보다 작을 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 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게 있을 때 자, fx가 0보다 항상 크다는 이렇게 될 때겠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뜨려면 근이 없어야 되죠? d가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커야겠네. 뭐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은 것도 되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럼 d가 0보다 작을 때 아니면 같을 때 그리고 a는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작을 조건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d가 0보다 작고 a도 0보다 작다. 마찬가지. 아이고 둘 다 붙은 걸 그려버렸네. 이런 식으로 그럼 d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런 모양이면 아 근이 없구나, d가 0보다 작겠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0보다 커야겠구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외우기보다는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론으로 설명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유형편에서 또 보겠지만 1차 2차인 형태와 2차 2차인 형태가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연립 2차 방정식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연립 2차 방정식은 앞에서 풀었을 때 생각해보면 막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거나 소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지면 각자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에 이거 뭐 이거에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겹치는 부위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고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고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을 다시 써준다. 이게 끝이에요. 즉 각자 하나하나를 제대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유형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조금 연습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등식 파트에서 조금 어렵거나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어렵거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실근의 부호를 정해라 라든지 즉 두근이 모두 양이다, 두근이 모두 음이다, 두근이 다른 부호다, 그리고 이것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뭐 근의 분리, 두 근이 뭐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외워두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런 조건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외운 걸 바탕으로 싹 풀 수 있으면 참 편해요. 물론 그래프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다지 그냥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계속 그림을 그려서 추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거는 그거보단 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배점이 높은 문제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외워두는 게 빠르겠죠. 특히나 고1 때만이라도 외워두는 게 빠르겠죠. 내신에 나오는 걸 대비해서. 솔직히 뭐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튼 곁다리로 나오는 정도. 그리고 뭐 미분 배우고 나면 사실 별로 쓸모도 없어요. 자, 어찌됐든 실근의 부호를 보면 두 근이 양이다, 음이다, 다른 부호다. 이 조건들을 보면 두 근이 양이다. 그럼 D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리고 두 근을 더했을 때 이건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게 되죠. 얘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두 근을 곱했을 때도 0보다 클 거예요. 자, D가 0보다 작다. D가 0보다 크고 두 근이 0보다 작으면 역시나
두 근의 합도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한 거니까 0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부호다. 이거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y 절편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x에 0 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0 넣었을 때 값은 결국 c죠. 요 값은 c란 말이야. 근데 여기 a 값이 주어져 어차피 뭐 나와 있을 테니까 알파 베타라는 건 a분의 c죠.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c가 사실 음수이기만 해도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상 음수로 내려간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알파의 베타의 음수와 양수의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하나로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 없고 두 근의 합을 딱히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외워두시는 걸 추천. 자, 요거의 업그레이드판 두 근이 P보다 크다, 작다, P가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P. 이렇게 되는 경우 똑같아요. 크다, 작다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먼저 해주고 이번에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면 두 근이 P보다 크다. 그러면 P가 여기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Y는 fx에서 P를 대입해 줬을 때 0보다 커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 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건 이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중학교 때도 하긴 했지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0이 되는 점, 그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춰주면 되게 돼요. 두 근이 p보다 작다, p가 여기 있다, 두 근이 다 p보다 작다. 그럼 역시나 요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얘만 다르죠? 얘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사이에 p가 있다?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p가 있다는 거니까 p 대입했을 때 fp가 음수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 조건들도 크다, 작다, 요 조건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편하죠. 굳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위에 거 합친 거니까 그냥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P도 0보다 크고 FP도 FQ도 0보다 크다 해주고 요번에는 꼭지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랑 q 사이에 있다.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튼 이 조건도 뭐 외워두면 아주 나이스하죠. 그래요.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특출난 내용은 없고요. 함수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요 범위 구해주는 거 정도만 여기에 범위 구해주는 거 그래프 그리면서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수직선 앞에서 1차 부등식 할 때 한 거 2차 부등식에 응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숙련이 좀 많이 필요하고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리고 내신에서는 조금 단골 손님 같은 문제들 실근의 부호라든지 근의 분리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숙련을 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형편에서 봅시다. 안녕.